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토요일인데요. 5월 달 주식시장도 이제 사실상 또 거의 뭐 이틀밖에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종합주가지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인플레이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했던 내용이 사료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다른 그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제가 사료주 쪽에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 추세에서 볼 때 사료주들에 대한 이런 시세가 마감이 됐다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 명맥을 유지하고 이 사료주 내에서의 이 특징들이 어느 그 종합적으로 그룹핑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만 하면 다른 또 사료주들이 주도를 하고 시장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 종목들을 그 움직임을 잘 주시를 하면 이쪽에서 당일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주가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료주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 시황에서 많이 분석을 해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사료주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이 매수 주체에서 개인들도 물론 개입이 돼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주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번 대주 사료 같은 경우 다른 사료주들이 조정을 할 때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5천만 주 이상 거래를 수반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개인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붙였을 때 이튿날 아무리 대외적인 그 악재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시초가는 되게 높게 붙고 장중에 그 상승 시도를 이루어내는데, 외국인의 특징들이 보면 이렇게 주가를 지속적으로 그 공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어느 단계에서 매집을 했다가도 곧바로 또 매도로 가담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게 되면 이 종목을 시세 불문하고 다시 올리는 그런 그 매매 행태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는 이 사료주가 아직 시세가 끝났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사료주 내에서 주가의 순환매가 의외로 길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우선 사료주들이 관심을 갖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많이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이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도 뉴스에 의하면 꼭 우리가 러시아가 그 좀 불리하고 공경에 처해서 곧 전쟁을 멈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전쟁들이 멈추지 않고 몇 개월째 지금 3개월 넘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장기화로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어느 순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하게 되면은 보도가 나오게 되면 이 사료주들 물론 바닥권에서 뭐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락 조정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사료주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세계 기후 변화, 인도라든가 대략 그 극심한 가뭄이라든가 또는 고온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식량 재배 자체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확량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수출보다는 급등하는 이런 가격들에 대비해서 내수로 전환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식량 자체가 하나의 무기화가 되면서 각국이 자기의 그 자급자족 체제로 전환할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요. 이 곡물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이 식량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기한이라든가 또는 무리하게 단기간에 공급을 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국이 밀이라든가 옥수수, 대두 이렇게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 심지어는 최근에 설탕 또 설탕까지 이제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축의 그 사료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가축의 공급도 제대로 사육이 영향을 받아서 고기류 수출을 금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지난 주말 또 최근에 이제 다시 잠잠해질 어느 정도 잠잠해질만 할 때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심각하게 이미 발병이 돼 가지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그 방역 강화라든가 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 고기 값이 급등한다든가 뭐 이러한 그 방역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결국은 그 돼지고기 값이라든가 또는 닭고기 또 수산물에까지 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순환매는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든지 종전으로 치닫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 이것 때문에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매 행태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보면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지만 의외로 개인들처럼 이렇게 지속성이 없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제가 이 사료주들의 그 흐름에 대해서 지금 현대사료라든가 그 다음에 한일사료, 그 다음에 고려산업, 대주산업,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제당이 사료와 설탕, 수입육 등 이런 걸로 그 사업 구조가 잘 재편되어 있어서 외국인의 관심들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액분이라든가 요 날짜들이 또 임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료주 맥락에서 분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지금 최근에 현대사료가 집중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장중에 무려 15만 원까지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선도 사료주들, 한일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고점에서 조정받은 폭이 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게 상한가까지, 물론 종가에 상한가에서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료주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바닥권에서 주도하는 게 외국인들의 그 매매가 계속해서 이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날 금요일 날도 보면 개인들은 물론 당연히 상한가에 들어왔다 상한가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단기 매매의 그 특성상 매도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종가로 볼 때 외국인들이 이미 이 한일 사료에 대해서 8,000원대부터 매수 비중을 높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고려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산업도 선발로 조정이 크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주가가 바닥권에서 20%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또 집중적으로 27만 주 정도 매수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요일 날 같은 때 시간 외에서 이미 목요일 날 그 일반의 관심이 대주 산업에서 대한제당으로 옮겨온 그런 면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제당이 최근에 주가가 그 3일 연속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특이한 것은 5월 27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때 대한제당이 시초가를 강하게 형성해 놓고 매도로 치중을 하면서 매수 기반을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대한제당 같은 경우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시장에서 단순한 사료, 제가 그 시황에서 그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사료업체 중에 단순히 배합사료만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가 하면, 골고루 그 배합사료와 일반 그 수입육, 그 다음에 설탕, 이렇게 3분된 그런 기업들이 대한제당으로 그래도 유리한 이런 입장에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난 그 목요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뚜렷한 매수 표적이 됐었죠. 그러다가 시간 외에서 목요일 날 강하게 끌어올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시초가가 강하게 형성됐을 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 종목, 그러니까 어떤 그 사료주의 특징이 한 종목에만 집중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대목들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때 이 매수 비중이 고려산업이라든가 한일사료 선도의 그 주식을 그 조정이 일찍 들어갔던 이런 종목으로 옮겨온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요. 지금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당일날 무려 24%까지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이날 고점 15만 원까지 또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에 있어서 급등할 때 추경 매수보다는 항상 그 외국인의 그 매매 행태를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주가가 시초가에 강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약한 종목으로 매수를 기반을 넓혀봐도 충분히 당일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나온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사료주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언제든지 급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악재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기후 변화라든가 또는 그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고생도 했지만, 지금 동물 쪽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축들의 질병,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료들 그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기능성 사료들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그래서 제가 그 사료주들을 어차피 지금 순환매로 어느 순간에 이 사료주의 특징이 모든 종목이 그룹핑이 돼가지고 동시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 중에 강한 종목들이 순환매로 나타나는데, 그 매매를 주도하는 것이 외국인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행태가 어느 한 종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수익을 실현할 때 가차없이 수익을 실현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그 매매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월요일 날 이후부터도 또 사료주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주들 중에 시초가가 강하게 붙는 이런 종목보다는 비록 상승폭이 적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 지금 현재 순환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대주산업이라든가 또 한일사료, 고려산업, 대한제당 이런 그 맥락으로 순환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선발로 조정을 했던 게 한일사료 같은 경우 사료와 또 축산유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무래도 지금 육류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육류의 유통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 시장에서 강해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포인트로는 한일사료와 대한제당의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여러분들 사료주의 매매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또 추가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